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어린이들 사이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중랑구와 함께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2024 문화 콘텐츠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제주도가 성탄트리 점등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은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와 보호자로 북적입니다. 며칠 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한 한 아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밤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혼자 저절로 이렇게 부열까지는 아니어도 열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목감기 진단을 받은 시우군은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자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모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이나 다리나 입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올해 광주와 전남에 2,321명이 보고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96배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마저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질환들은 일반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진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질환이 진행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본인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의심이 되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가서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처방된 약은 완치될 때까지 모두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도화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불법 성매매 관련 광고형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도화동에서 야간 특별 단속 일정을 진행하며 마포구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도화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불법 광고형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집결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단속 일정을 보고하고 도화동 야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 특별 단속은 도화동 상점가, 3개로, 근신빌딩을 거쳐 공덕역 10번 출구까지 이어졌고 자정이 되어서야 단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대문구는 중랑구와 함께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중랑천 출렁다리는 휘경동 359번지 일대와 면목동 1031-36번지 일대를 잇는 총 길이 265m의 다리로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성 업무 협약식에는 동대문구청장과 중랑구청장을 포함한 양쪽 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재원 확보와 부지 점용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항 등을 협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문화와 경제적 교류를 상징하는 중랑천 출렁다리가 도심 속 새로운 명소로 탄생되길 바라고 구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봉화산로에서 동일로 묵동 방향으로 중화역 사거리의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기존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해 바깥차로를 우회전 차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구간은 편도 2차로의 바깥차로에 우회전 및 직진 차량이 섞이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는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2022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일 확장한 차로를 개통했습니다.
여기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화역 가는 게 그렇게 먼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요즘 교통 개선 효과를 좀 체감하고 계시죠? 참으로 기쁜 일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이번 공사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차량 소통이 한층 원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타종과 함께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9일 구세군 대구경북 지방본영에서 주관한 2024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타종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1928년부터 이어져 온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이날 종소리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구 대구백화점 앞 등 대구 16개소, 경북 8개소에서 진행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2024 제7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 안티에이징 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한 제7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15개국 800여 명의 전문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티에이징 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 분야까지 포함해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명한 해외 강사진과 강의 및 실습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며 세미나,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의료기술 협력 및 의료기업 해외 진출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2024 문화콘텐츠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콘텐츠 기업인의 날은 2020년 대전 콘텐츠 비즈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지금까지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교류회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희 대전시 의장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오프닝 퍼포먼스,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야별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한 라면을 개발해 출시합니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28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식품기업인 IC푸드와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 및 공동 브랜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초까지 새로운 맛의 라면 개발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선정 등을 거쳐 대전 꿈돌이 라면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꿈돌이 라면은 짬뽕 라면과 소고기 라면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 5월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대전역 인근 동구 소재동에 꿈돌이네 라면 가게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개설해 주말과 축제 개최 기간에 꿈돌이 라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노인의료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발굴과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노인 의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앞으로도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전국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7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해 지역에서 순수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서울에 집중된 공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재단은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 연극 아하 강아지똥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사회찬미, 명작 발레의 대명사 호두까기 인형 등 3편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평창 황병산 산양민속보존회는 평창 황병산 산양민속마당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황병산 산양민속보존회는 평창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관계자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황병산 산양민속을 활용한 마당극 황병산의 멧돼지 잡으러 가세를 공연했습니다. 황병산 산양민속놀이는 정초의 신성한 마을 제사인 선항제에 쓸 제물을 위해 멧돼지 사냥을 한 것에서 유래되어 2007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형 마당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은 전통 문화를 생생하게 느끼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계약 연 인원 10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전국 최초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23년까지 참여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해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충북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용 개선 효과와 양육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도는 앞으로 전자서명 제도 확대와 구비 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충북형 K-유학생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융합플라자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고 충청북도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정보 기술 등의 가치 교환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순서는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식,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30년사 기념 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가족 친화 기업문화 조성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대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을 출범합니다. 이는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전면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대전 충남의 연구개발, IT산업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이천에서 충주, 문경 93.2km 구간이 개통식을 기점으로 정식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이천에서 충주, 문경 93.2km 구간이 27일 개통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 5,529억 원을 투입해 2005년 시작한 중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연장 93.2km 단선 전철입니다. 기존 부발역과 충주역 등 2곳과 가남, 감곡 장호원, 수안보 온천, 문경역 등 모두 9개 정거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교량 16km, 터널 41.1km 등 노선이 많은 산악지역을 통과해 교량과 터널이 전체 구간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고 운행속도 230km로 달릴 수 있는 이 철도는 이천에서 충주 34분, 충주에서 문경 20분이 소요됩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중부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돼 새로운 관광 수요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역세권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칠곡군 기산면 일대의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동화레저, 칠곡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경북도와 칠곡군은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동아레저는 1,255억 원을 투자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합니다. 경북 칠곡 기산면에 조성될 웰빙 머무름 레포츠 관광단지는 콘도와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및 스포츠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형 휴양 관광단지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종 규제 개선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캠페인 출범 선포, 희망 메시지 전달,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 176억 7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1억 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행복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눔의 기적을 2025년에도 계속 만들어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3,600억 원이 넘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을 내년까지 정부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2년 여수 세계박람회장 소유권을 재단법인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빚까지 함께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재투자나 상환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내년까지 정부에 갚아야 할 선투자금은 3,658억 원입니다. 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 선투자금 4,846억 원 중 재단 법인이 변제하고 남은 빚을 항만공사가 떠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선투자금 3,658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선투자금을 내년에는 꼭 돌려받겠다는 의미지만 항만공사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만공사가 올해 임대나 주차장 운영 등으로 거둔 박람회장 수입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박람회장 전체 시설을 매각해 빚을 갚으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공매가 5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만약 채권을 발행해 상환할 경우 항만공사는 연간 이자만 166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마지막 기회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확정돼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만이라도 상환을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상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람회장 소유권을 받으며 졸지에 채무자가 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빚 때문에 주요 업무인 항만관리 업무까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이른바 대자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 복구와 차로 감축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체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주 상무 중앙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지나는 이 구간은 현재 복공판 제거와 도로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8차로였던 이곳은 도로 포장과 함께 1개 차로가 줄어 7차로로 복구됩니다. 대신 양쪽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됩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우선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도로를 복구하면서 차로를 1개 줄이고 보도를 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합니다. 지하철 복구할 때 가능한 부분, 이것을 2025년 6월경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사업비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2026년 이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했고, 거기서 이제 더 줄인다면은 그날도 퇴근 시간 엄청 경치거든요. 자전거 전용 차로 신설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그거 되면 좋지. 나도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광주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구간별 차로 감축 여부를 확정짓고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광주에도 생깁니다.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회생법원이 들어섭니다. 회생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지법의 회생 사건은 2022년 8,545건에서 지난해 9,706건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개시율은 74%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습니다. 판사 5명과 관리위원 2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모자랐고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건수에 비해서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다른 사건들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광주법원 청사에 회생전담법원이 새로 설치되는 겁니다. 전문법관이 충원돼 회생전담 재판부가 들어서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회생법원을 신설한 부산과 수원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됐습니다. 광주 회생법원의 신설로 광주 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국민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지역기업에 적절한 회생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경제생활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 문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행정시 기독교협의회가 주최 주관했으며 예수의 사랑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프닝 공연과 점등 예배,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점등위원으로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성탄트리의 환한 빛이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겨울엔 양평이 양평 물맑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양평이 겨울을 맞아 양평에서 따뜻하게 겨울나기를 슬로건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합니다. 양평의 대표 음식인 해장국과 순댓국을 맛볼 수 있는 식당, 반려동물 동반 숙소 등에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는데요. 스탬프 개수에 따라 관광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평에서 열리는 유튜브 버스킹은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버스킹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올겨울 양평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임금체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기본급 미지급이 가장 많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피해자 중 41.9%가 실질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